월드컵 64경기를 모두 예상하고 분석하는 뻘리TV의 신들린 프리뷰 제2일차. 오늘은 A조의 세네갈 대 네덜란드, B조의 잉글랜드 대 이란, 그리고 미국 대 웨일즈, 이렇게 세 경기를 예측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으로 분석할 경기는 잉글랜드 대 이란이고요. 분석은 김정용, 조효종 두 기자가 담당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조효종입니다. 네, 뭐 부캐 같은 거 안 만드시나요? 별명이나? 월드컵 차차 만들어 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만들어요. 다음에 뭐 입중계를 하던 거 하면 한번 지어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별로 많이 안 하던데. 자, 경기 정보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말씀드릴 제일 중요한 경기는 잉글랜드 대 이란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월드컵 2일차인 21일 저녁부터 열리는 경기입니다. 자, 오후 10시에 열리는 경기고요. 비주얼 최전인데 알 라얀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고요. 시간상 개막전 바로 다음번 경기, 그러니까 이번 대회 두 번째 경기예요. 이번 대회 첫 번째 인기팀 경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뭐 개막전은 이제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고 이 경기가 다음 경기인데 잉글랜드가 아무래도 우승 후보다 보니까 뭐 주목이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영원한 우승 후보. 하지만 선수단만 화려하고 실속 없다는 비판을 정말 꾸준히 받아왔던 그런 잉글랜드인데 요즘 달라졌어요. 사우스게이트 아래서 월드컵 4강과 유로 준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겠죠? 뭐 아무리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저거 뭐 축구 저렇게 하냐 이렇게 들어도 아무튼 목표는 우승이에요. 전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는 목표인데 제가 흐름을 보면 경기를 좀 나쁘다는 점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단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올스타가 나옵니다. 최근 3경기 포메이션이고요. 자, 어느 포지션을 찍어도 다 우리가 알만한 스타들인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핵심 선수는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선정한 선수는 유선수입니다. 라임 스털링 선수인데요.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굉장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굉장히 이게 선수단이 화려한 잉글랜드 공격 중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는데 A매치에서 79경기 19골로 스트라이커인 이제 케인 다음 가는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소속팀에서 좀 부진할 때도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잉글랜드 에이스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왔어요. 그 결과 유로 준우승의 주역으로 활약을 했는데 사실 유로,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유로 당시만 해도 맨시티에서 뭐 폼 자체도 그렇지만 역할도 좀 제한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니 스털링한테 공을 몰아주고 에이스 놀이를 시킨다고? 스털링은 저기 헤비 쓰는 거 보니까는 공을 덜 줄 때 잘하던데 그렇죠.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 꾸역꾸역 남문 감독이 공을 몰아주니까 결국엔 하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든 그럴 정도로 몰아줬으면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첼시 이적 후에 여전히 애매한 경기력을 또 보여주면서 유로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잉글랜드는 이 선에 그릴리시, 뭐 사카, 포든, 레시퍼드, 매디슨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2명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4-3-3이든 3-4-3이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스털링일까? 이번에도 스털링을 무조건 믿을까? 이런 좀 궁금증도 생겨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뽑아볼 포지션이 미드필더 포지션이 되겠는데요. 주드 벨링엄 선수, 데클란 라이스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포지션에 비해 이름값은 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속은 가장 강한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조던 앤더슨이나 켈빈 필립스, 메이슨 마운트 등은 뭐 부상 등이나 각자 다른 이유로 좀 컨디션이 최고가 아닌 상태인데 그냥 못한 선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라이스의 수비력, 벨링엄의 현재 경기 장악력이 잘 조합된다면은 이 두 선수가 주전으로 나선다면 어느 팀과 맞붙어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미들도 시험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계속 2미들을 좋아했어요. 3-4-3이든 4-2-3-1이든. 그리고 이 두 선수의 조합이 2미들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에너지도 있고 공격 전개 능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두 선수가 이제 여러 가지를 커버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 미들로 조합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잉글랜드에 발생한 전력 변수를 살펴보면 뭐 대회 첫 경기이기 때문에 대회 중 부상에 대해서는 얘기 힘들지만 그래서 대회 저 직전 부상까지 지금 얘기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잉글랜드는 누수가 있어요. 어느 포지션이죠? 근데 뭐 양쪽 측면 포지션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특히 풀백 자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7회, 오른쪽에 제임스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가 이 됐습니다. 둘이 그 남문 감독이 선호하는 주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서 나가는 선수들이었죠. 근데 이 선수들이 빠지면서 뭐 잉글랜드가 풀백 자원의 포지션이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순위 자원들이 빠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임스 빠지고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게 아놀드. 그렇죠.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 그동안 아놀드 안 쓰려고 기를 쓰고 막 못 본 척했는데 결국 뽑긴 뽑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누수야 아놀드면 됐지 생각할 수 있는데 왼쪽은 진짜 쇼가 요즘 컨디션도 지금 작년 제일 좋을 때만큼은 아니기도 하거니와 쇼 외에 자원이 없어요. 네, 전문 왼쪽 풀백 자원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이제 왼쪽도 소화할 수 있는 오른쪽 풀백인 트리피어 선수가 아마 왼쪽 백업 자원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포백일 때는 트리피어가 왼쪽 풀백을 보고
3백일 때는 뭐 사카가 좌우 그렇죠. 중에 한쪽 윙백을 본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윙어 중에서는 산초, 제이든 산초가 빠진 걸 뭐 공백이라고 힘들지만 아무튼 이 선수가 메뉴 이적 이후에 계속 안 좋다가 결국 이번에 월드컵에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네, 뭐 올 시즌 성적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지만 월드컵 명단에 승선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었죠. 대신 이제 메뉴에서는 레시퍼드가 들어왔습니다. 뭐 축구를 1년 동안 안 보신 분들은 그린우드 어딨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친구는 사고를 쳐서 당분간 이제 볼드모트 같은 존재가 되었고요. 자, 특이사항, 잉글랜드 특이사항 어떤 점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 성적이 좀 좋지 않다,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전까지 6경기에서 이기질 못했습니다. 6경기 무승. 그렇죠. 잉글랜드가. 네, 그리고 이런 경기들이 뭐 좀 엄청나게 강한 팀이나 아니면 뭐 일반 친선 경기도 아니었고 유에파 네이션스 리그였거든요. 내션스 리그는 그래도 센 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잉글랜드도 최전력으로 나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했고 결국 리그 A에서 리그 B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네이션스 리그는 이제 승강제가 있는데 조 최하위를 하면 다 아래리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즌은 리그 B 즉 2부에서 뛰게 되는 잉글랜드입니다. 최근 흐름이 정말 최악이다 볼 수 있겠고 그런 이유를 이제 포지션별로 보자면 사실 우리는 이게 들어와요. 아까 저기 선발 라인업 최근 선발 라인업을 봤는데 3백이든 4백일 때 아니면 3백을 할 때 다이어랑 맥과이어를 바꾸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두 선수의 이름이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제 우리 축구 팬들이 보기에 가장 불안한 수비수 2명이 아닌가 싶은데 이 선수들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어쩌면 2명, 최소 1명 정도는 주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더 주목하는 면이 있는데 맥과이어는 뭐 진짜 못한다는 게 약간 농담 밈으로 그렇죠. 그 짤방 같은 걸로 트위터에 엄청 퍼질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요즘 대표팀 명단 발표할 때마다 맥과이어 뽑았네요? 쓸 거예요? 이 뭐 질문 계속 받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계속 옹호하고 이 친구는 뭐 훌륭한 선수고 뭐 우리 팀에 없어서 안 될 존재고 뭐 경험이 많고 정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무튼 현지에서도 맥과이어는 정말 의심 많이 받습니다. 맥과이어 다이어 조합 이게 되겠냐는 거죠. 토트넘이랑 같은 3백을 쓰는데 그렇죠. 다이어가 토트넘이랑 같은 포지션을 그대로 보고 있고 그 옆이 맥과이어다. 남은 한 선수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네요. 네, 지금 약간 한숨을 쉬실 뻔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최근에는 뭐 그 남은 한 자리가 뭐 스톤스나 이런 선수들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카일 워커가 사우스게이트가 3백을 도입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카일 워커의 기동력 저하로 인해서 이 선수가 그 핵심적인 그 커버 범위 넓은 그 스토퍼 역할을 예전만큼 못 해준다는 게 감독의 고민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커 선수는 이제 최근까지도 부상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잉글랜드의 약점을 공략하고 싶은 이란 보겠습니다. 이란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 한국만큼 잘 아는 나라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이란의 얄미운 축구 그 잡채를 맡고 있었던 케이로스가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케이로스 없을 때 우리가 이란을 이제 누르고 조이를 하면서 월드컵 본선 갔는데 케이로스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이란은 아시아 예선에서의 엄청난 경쟁력과 달리 지난 2차례 월드컵은 다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했긴 했지만 사실 보면 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1무 2패였는데 18년에 1승 1무 1패로 약간 운이 없어서 16강 못 간 거지 운만 좋으면 갈 수 있는 승점 4점을 땄거든요. 그리고 이란의 핵심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첫 조별리그 통과를 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팀인데요. 먼저 선수단을 보겠습니다. 자, 최근 3경기 포메이션은 이렇고요. 우리가 익숙한 선수들, 유럽에 진출해서 뛰는 것도 익숙하고 월드컵 예선에서 만나서 익숙한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엑스찜 선수로는 일단 공격진을 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문, 타레미, 자한바크시 삼각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문은 어떤 선수죠? 네, 사르다르 아주문 선수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대표팀에 합류했는데요. 이란 대표팀이 역대급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매치 41골로 역대 최다 득점 2위에 올라 있고요. 월드컵 예선에서 10골 그리고 도움 4개를 기록할 정도로 핵심적인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뭐 제니트 러시아에서 뛰던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맹활약으로 뭐 빅리그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 뭐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을 옮긴 뒤에 최근에는 좀 경기력이 들쭉날쭉하고 안 좋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대표팀 합류 이슈까지 있었죠. 지난 10월에 이제 종아리 근육 파열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이란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히잡 관련 시위에서 뭐 반정부 관련 발언, 시위 지지 발언을 해서 뭐 아주문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주문과 관련돼서 선발할 거냐 이런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케이로스 감독은 뭐 알바노 이러면서 못 그렇죠. 뽑았죠. 네. 네. 그리고 레버쿠젠 간 뒤에 이 선수가 이제 보니까 주로 2선에서 나왔더라고요. 물론 투톱 중에 섀도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미처럼 많이 뛰었는데
우리가 아는 아주문은 되게 최전방 공격수잖아요. 그렇죠. 포처라고 할까? 네.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과 달리 이란 대표팀에서 잘하던 걸 시켜준다면 또 돌아올 수도 있지 않나 컨디션이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주문의 단짝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타레미와 자한바크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본다면 네, 타레미와 자한바크 씨는 뭐 같이 삼각 편대를 이루는 공격수들이고요. 그중 타레미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2021-2022 시즌이죠. 지난 시즌의 리그 활약은 최근에 리버풀로 이적한 다윈 누네스급 활약을 보여줬다고 볼 뭐 수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유네스보다 더 많았어요. 그렇죠. 네. 뭐 연계 플레이가 좋아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팀에서 골 넣는 역할에 집중을 하는 아주문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선수고요. 자한바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래 뛰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1년에 페에노르트로 이적을 했습니다. 뭐 측면에서 동료들의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도 이제 직접 마무리까지 가능한 선수라서 우리 팬들도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팀의 전력상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주문 얘기인데 아주문이 사실 외압 논란만 있는 게 아니고 부상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예 없었던 게 그 외압 논란뿐만 아니라 10월 초에 이제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자체도 잘 모르고 혹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컨디션이 괜찮을까 염려가 있습니다. 한국의 손흥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대회는 진짜 각 나라마다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골라가지고 나올지 못 나올지 막 무슨 이렇게 뽑기 하듯이 그렇죠. 예, 약간 이런 대회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이사항, 자 이란의 특이사항은 뭐 다 아는 이란의 그 측면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케이로스 특유의 축구가 과연 이번에는 지난 4년 전과 달리 월드컵 무대에서 통할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란은 늘 우린 중동 아니다, 우린 페르시아다. 우리 중동 애들이랑 비교하지 마라 이런 말 하고요. 우리 침대 축구 안 한다라고 하지만 이란 전통이 침대 축구가 있든 없든 케이로스 감독은 해요.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들어놓는 거라기보다는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얄미운 경기 운영을 하는 그런 팀이고 이란이 선제골에서 넣는 날에는 사우스게이트는 어떤 답답함의 지옥을 맛볼 수 있다. 뭐 흔히 말하는 늪축구 이런 거의 대표 주자고 이란도 그렇고 케이로스 감독은 더더욱 그렇고 이 둘이 다시 한번 뭉쳤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중동 팀들이 좀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얄미운 짓을 한다면 이란은 페르시아 쪽이다 보니까 사실상 피지컬이 유럽이라서 그렇죠. 아시아에서는 이제 뒤쪽으로 내려가서 피지컬로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 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잉글랜드와 힘과 힘의 대결이 벌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이 측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이 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는데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정부 시위 관련해서 대표팀 선수들 대부분이 아주문이에게 지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죠. 근데 뭐 영어를 잘하는 자한바크 씨 같은 경우에는 외신 질문에서 뭐 축구가 함께할 때 우린 기쁨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을 위해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뭐 기자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면서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내부 결속, 내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라는 뭐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뭐 이러한 동기부여를 갖고 월드컵에 나온 팀들이 매 대회마다 한 팀씩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게 늘 좋은 결과로 여지지는 않지만 최소한 정신력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좀 짧게 다룰 두 경기도 한번 얘기해 보죠. 먼저 세네갈과 네덜란드의 A조 경기입니다. 네, A조 다른 두 팀의 경기인 카타르 에콰도르전 하루 뒤에 열리는 경기고요. 22일 오전 1시 도하의 알투아마 스타디움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덜란드와 세네갈은 조 1, 2위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전력뿐만 아니라 최근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덜란드는 작년 이제 유로 2020에서 8강 탈락한 이후에 파날 감독이 세 번째 임기를 맞으면서 이제 네덜란드로 복귀를 했습니다. 회전문 인사죠. 그렇죠. 네. 그랬고 근데 그 이후로 최근 분위기가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5경기 11승 4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예전처럼 뭐 이름값 높은 스트라이커는 없지만 득점력도 생각보다는 훌륭합니다. 15경기에서 41골을 몰아쳤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좀 아쉬운 점은 공격의 에이스 역할을 맡는 데파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선발로 나설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골키퍼진의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주전으로 예측되는 이제 파스베이르 골키퍼는 나이는 39살인데 지난 9월에서야 A매치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망주죠, 노망주.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 사실 큰 대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불안감을 안고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세네갈은 이제 아프리카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고요. 올해 초에 열린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세네갈 축구 역사상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어서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네이션스컵 1회 그리고 뭐 월드컵은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기세가 등등한 상황입니다. 알리오 시세 감독이 오랜 기간 팀을 맡으면서 일관성 있게 팀을 만들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쿨리발리, 뭐 압두 디알로, 골키퍼 맨디로 이어지는 빅리거 출신, 빅클럽 출신들의 수비진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션스컵 7경기에서 단 2골만 내줬고 이후에 이제 유럽파들이 뛰었던 A매치 6경기에서는 또 30점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을 하나 꼽아보자면 공격의 핵심인 마네가 부상으로 결국 대회 직전에 이탈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세네갈과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맞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결이 굉장히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야, 뭐 저기 아주문, 마네, 데파이 다 손흥민이야. 다 에이스들이죠. 네, 이번 대회 이상한 대회예요, 진짜. 손흥민 선수 안타까워 죽겠는데 각 나라 국민들이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미국과 웨일즈의 나머지 비교 경기도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4시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인데요. 미국은 94년 월드컵, 자국 월드컵 16강을 시작으로 최근 7차례 대회에서 16강 3회, 8강 1회의 성적을 낸 팀입니다. 8강은 바로 2002년이었죠. 이번 대회는 하지만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사실 지금쯤 굉장히 성장했을 거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 4년 전 대회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더욱더 성장했을 걸로 기대됐던 선수들이 그만큼 성장을 못했어요. 특히 이제 캡틴 아메리카 플리시 같은 경우는 4년 전에도 뛰었는데 4년 뒤인 지금 정체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로 간 웨스턴 맥케니 같은 미드필더도 딱히 성장했다고 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엘리미네이트 기간에는 유럽에서 일본, 사우디와 연전을 치렀는데 두 경기 무득점이었어요. 이게 웨일즈 같은 경우는 64년 만에 월드컵 무대 복귀했는데 유로 2016 준우승, 유로 2020 16강으로 성적을 좀 냈지만 최근엔 좀 아쉬워요. 최근 5경기 1무 4패로 대회 직전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매경기 실점을 내주고 있고요. 이런 웨일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다가도 큰 대회에서는 결국 어떻게든 힘을 내고 그렇죠. 정말 최악의 모습인 것 같다가도 월드컵 진출이 걸린 예선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국 2연승을 거두는 그 웨일즈의 저력은 어디에 있느냐? 애국자들입니다. 소속팀보다는 골프보다 대표팀이 우선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가레스 베일은 이 우스갯소리에 에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안 하고 응 맞아 이렇게 본인도 이런 네, 천에 써가지고 들고 다녀요. 네, 이런 선수고 그리고 조엘런, 에런 램지 이런 선수들은 늘 대표팀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대를 걸만하고요. 다만 앨런은 부상을 안고 있어서 미국전 출전이 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비조 양상이 잉글랜드가 조 1위가 유력하고 나머지 세 팀이 2위를 두고 다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란이 그래도 웨일즈, 미국에 비해서는 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웨일즈 경기에서의 승자는 곧 조 2위로 굉장히 한 발 크게 다가간다.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첫 경기에 사활을 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각 경기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부 예측은 기본적으로 승무패로 이루어지고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잉글랜드와 이란의 경기입니다. 서영욱 위원은 무승부를 예상하고 이제 카타르로 가셨고요. 저는 잉글랜드의 승리. 잉글랜드가 아무리 우리 아마 영상 제목도 이거일 것 같은데 다이어 맥과이거 나와도 이란은 맞겠지. 그렇죠. 예, 뭐 이런 측면에서 잉글랜드의 승리를 그래도 점쳐 봅니다. 잉글랜드가 아주 안전한 위치는 아니지만 미국 웨일즈에 비해서 이란은 좀 더 상대할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윤유용 기자는 무승부를 예상을 했네요. 네. 조효종 기자는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뭐 이란이 만만치 않은 상대이긴 하지만 잉글랜드가 그래도 조별리그는 그래도 이란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마 이란의 승리는 못 걸었지만 무승부를 4명 중에 2명이나 걸었다는 점에서 잉글랜드가 그렇게 안전하진 않다. 이런 저희의 시각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네갈 대 네덜란드 경기. 이거는 저희 4명이 다 네덜란드 승리에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역시나 마네의 공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기본적인 선수층이 다른데 물론 이쪽도 더파이가 없지만 네덜란드가 더파이 공백을 그나마 어떻게든 대체할 수 있다면 세네갈은 마네 공백을 아예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이 이제 제 시각입니다. 조희종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력 차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큰 상황에서 마네의 이제 역할이 마네가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뭐 어쨌든 세네갈전에는 세네갈이 네덜란드 상대로는 마네가 나오기 어려웠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회 직전에 마네가 이탈하면서 선수들의 좀 상실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무승부라도 하면 우리 4명 다 굉장히 쪽팔릴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웨일즈와 미국의 경기입니다. 서영욱 위원은 미국의 승리를 걸었고요. 저는 이제 무승부를 예측을 봤는데 쉽게 말하면 두 팀 다 상대를 이제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다. 전반적으로 너무 약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상대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을 만한 강점을 상실한 채로 대회에 임한다. 이런 느낌이고요. 한 1대1 정도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웨일즈가 플레이오프에서도 보면 어떻게든 한 골은 넣거든요. 뭐 베일 프리킥이든 누가 치다를 하든. 하지만 미국도 거꾸로 말하면 전반적인 경기력이 좀 안 좋아도 한 골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양팀 전력이 이제 저력이 교차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용 기자 역시 무승부를 생각했는데 조효종 기자는 특이하진 않네요. 뭐 미국을 외저 이긴다는 게 특이한 건 아니니까 웨일즈의 승리를 봤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늘 월드컵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지만 이번에는 사실 불안감이 훨씬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빛 좋은 개설구가 됐어요. 그렇죠. 예전에 뭐 2002년 때 알지도 못했던 선수들이 막 골 팍팍 넣고 그랬던 거에 비하면 빛 좋은 개설구가 됐어요. 예전에 오히려 내실이 있는 이미지였는데 좀 반대가 됐죠. 그 반면에 이제 웨일스도 사실 웨일즈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웨일스에는 그 믿고 있는 애국자형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그동안 아무리 못했어도 이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거다. 그리고 웨일스가 이번에 64년 만에 대회 월드컵에 나서게 됐는데 아직 월드컵에서 첫 승이 없거든요. 그런 동기부여가 겹치면서 웨일스가 미국을 잡아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프를 쉰 베일 이거 못 막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느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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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렇게 2일차 프리뷰를 진행해 봤고요. 저희 3일차 프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